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강연에 대해서 이 컨퍼런스에 대해서 좀 그 발표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러니까 5G 네트워크 기반의 뭐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그다음에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등등의 아주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예상과 전망들이 발표가 되었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 현실 생활에서 그러니까 적용되고 있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서비스의 발현에 기반해서 실은 이런 서비스들이 좀 더 확산이 되고 또 저희가 실생활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려면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보안에 관련된 부분과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발생해내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네트워크상에서의 질서, 망 중립성과 같은 이슈들이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세션이 마련이 되었고 총 세 분의 연사께서 각각의 보안과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5G 환경에서의 자동차 보안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펜타시큐리티 시스템의 CTO이신 심상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시큐리티에서 CTO를 맡고 있는 심상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5G 환경에서 자동차 보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이게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잖아요. ICT 기술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핫한 아이템들 중에 하나가 5G 통신인 것 같습니다. 이게 5G가 또 들어오면 5G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5G를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야가 또 자동차이고 그리고 이게 또 자동차를 또 들여다보면 자동차가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시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안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펜타시큐리티는 이제 2007년부터 97년부터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해왔고 최근에 뭐 2016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CITS 사업, 뭐 CARS 사업, KCT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 다 수주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보안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 TU 오토모티브라는 단체에서 주는 이런 수상도 해서 나름 이제 해외에서도 이렇게 인지도 뭐 이런 것들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TU 오토모티브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자동차의 새로 변화하는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 트렌드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 이렇게 커뮤니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년 이제 새로운 성과를 내는 그런 기업들에게 수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요 중에서 보시면 아마존 알렉사가 수상을 했습니다. 아마존 알렉사가 자동차 분야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리딩을 하고 있고 요것 때문에 수상을 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눈여겨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고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커넥티드 카도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 뭐 전기차도 있고 여러 가지 컨셉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커넥티드 카 그리고 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 카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왜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카의 하나의 그 기능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커넥티드카하고 스마트카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와야만 자동차의 보안이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오면 당연히 보안이 필요하죠. 자율주행 자동차고 혼자 돌아다니는데 이게 해킹이 돼서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당연히 보안이 필요하지만 근데 지금 현재 자동차가 커넥티드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커넥티드 카인 상황에서도 보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커넥티드 카지만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카로 변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혁신하는 데 있어서 5G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한편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미래의 자동차가 그럼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던 거를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피처폰에서도 인터넷은 됐거든요. 물론 이제 뉴메릭 패드를 눌러가지고 인터넷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근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큰 변화를 가진 건 뭐냐면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모바일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체가 돼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제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바일 혁신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 변화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자동차가 그냥 단순히 이제 달리기만 하고 일부의 이제 커넥티드 기능을 갖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피처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자동차가 점점점 이렇게 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단순히 하드웨어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서비스라는 컨셉이 지금 붙어서 이렇게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미래의 자동차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좀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은 이렇게 오른쪽 밑에 보고 계시는 자동차에 스마트폰을 이제 올려놓는 거치를 하는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좀 최근에 나온 자동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애플의 카플레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 그럼 자동차가 스마트폰의 화면을 미러링을 해주죠. 네, 이런 것들까지는 되는데, 근데 미래의 자동차는 이 자동차 자체가 스마트 디바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자동차 우리가 더 이상 스마트폰에서 활용하는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자체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제공돼 주는 다양한 서비스가 왜냐하면 자동차 자체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갖는 기능들 중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커넥티비티가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자동차는 또 전력화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런 변화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자동차가 거대한 서비스의 플랫폼의 일부로 변화할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온라인 서비스가 자동차에 직접 제공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탑승한 사용자들, 운전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거기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내가 원하는 앱을 설치하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갈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가 굉장히 개인화된 디바이스로 거듭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겪게 될 텐데요. 그러면 미래 자동차에서 산업은 어떻게 바뀔까라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게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PwC라는 기관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자동차 부품사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자동차 부품사가 있고, 이 부품사가 부품을 제공하면 그 제조사가 조립을 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고객에게 판매를 하죠. 근데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 이후에 비즈니스가 끝나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오른쪽 위쪽에 상단에 보시면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요즘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거, 뭐 특히는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1번에 해당되는 거죠. 자동차를 활용하는 거. 네. 이런 게 이제 1번에 해당되는 비즈니스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특히나 5G 시대가 되고 자동차가 굉장히 온라인 서비스와 타이트하게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2번입니다. 이 2번에 적혀 있는 서비스들을 보시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거든요. 이런 서비스들이 자동차에 그대로 탑재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일까를 다시 보시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지금 쓰고 있는 서비스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서비스들을 더 이상 조그만 화면으로만 볼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내가 운전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것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뭔가를 할 거잖아요. 근데 조그만 화면이 아니라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대형 화면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더 많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미래의 비즈니스가 될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이런 변화를 이끄는 기술적인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 회사가 이게 5가지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름에서 이제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요.
뭐 무엇보다 보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동차에 어떤 변화가 생기든지 상관없이 이게 보안이 개런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발전을 하면 이 자동차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은 자동차가 거대한 서비스의 플랫폼화되고 있다 이런 뜻이고, A는 자율주행, 이건 잘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C는 자동차가 연결성을 점점점 다양하게 갖게 됐다. 그리고 E는 이제 전력화, 이런 5가지 키워드입니다. 끝에서부터 먼저 보시면 자동차의 전력화로 변화하는 거에는 물론 이 부분은 5G 같은 모바일 통신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는 합니다만, 요즘 이렇게 최근에 나오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플러그 앤 차지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자동차가 충전을 하면서 자동차 충전기 둘 사이에서 자동으로 과금을 하고 결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알아서 결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런 결제를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런 결제를 직접 할 수 있는 시대가 전기차에부터 먼저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특히나 자동차가 무선 충전 시대로 가면 자동차가 달리면서도 충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더욱 자동차가 스스로 충전하고 과금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넥티비티입니다. 자동차의 연결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5G니 뭐 국토부에서 요즘 하고 계시는 웨이브 이런 통신들의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통신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저 시나리오 같은 컨셉인 거죠. 자동차가 누구하고 연결하느냐의 컨셉에서 봤을 때 자동차가 자동차하고 연결된다든지, 자동차가 도로 같은 인프라랑 연결되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보행자, 페데스트리안하고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안전 관점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죠. 근데 앞으로 미래의 부분에, 특히나 ICT 분야에서 혁신을 이룰 굉장한 서비스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 거냐라면, 그거는 가정, 그러니까 홈에 있는 IoT 디바이스들하고 연결한다든지, 아니면은 자동차가 이제 제조사가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온라인 서비스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굉장히 커다란 혁신이 일어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다양한 연결 모델에 있어서 보안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 지대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보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혼자서 주행을 하는 거이긴 하지만, 혼자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얘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 수집 과정에서 데이터가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해킹된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은 데이터가 넘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넘겨주는 거, 이런 것 자체가 보안이 해줘야 되는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굉장히 오늘 많은 분들에게 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통신이 발전해서 뭐 웨이브니 5G니 통신이 계속 뭐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5G 다음에는 뭐 6G가 또 언젠가는 나오겠죠. 통신이 계속 발전하고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건 좋기는 하지만, 근데 그 통신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뭘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가 자동차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자동차, IoT 디바이스,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뭔가 거대한 서비스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통합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회사들이 뭐 자동차 제조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오픈 모빌리티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기도 했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플랫폼 전략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히어 같은 지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도라는 온라인 플랫폼 위에 모든 콘텐츠나 뭐 정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매핑해서 올리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존 알렉사를 아까 이제 TU 오토모티브 수상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때 눈여겨봐 주십사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뭐 직접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지금 이 플랫폼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인공지능 스피커 기능이 있잖아요. 이렇게 음성 인식 기능, 이런 것들을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알렉사를 탑재를 하고, 그다음에 IoT를 하는 회사들도 알렉사 기능을 이렇게 탑재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IoT 디바이스와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끼리 연결이 가능한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냥 아마존은 그 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런 그 플랫폼을 완성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굉장한 파워나 이런 것들을 부가가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자동차가
클라우드랑 연결해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자동차가 도로나 전기 충전 같은 이런 인프라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가 사용자로 대변되는 게 결국은 스마트폰 디바이스잖아요. 이런 스마트폰과 이렇게 소통하고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보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녹색 구간을 우리가 쭉 늘려줘야 되잖아요. 자동차 한 대만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왜냐하면 보안 취약점이라는 거는 어디에나 있는 거고, 해커는 취약점 중에서 가장 만만한 취약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공격하기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취약점을 대상으로 공격을 해서 집요하게 파고들고, 결국은 자동차를 점유하는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안이라고 그러면 마치 자동차 하나를 꽁꽁 에워싸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큰 그림의 맥락에서 이 보안을 완성하지 않는 한 자동차 보안은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에워싸는 거, 자동차 자체를 안전하게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 보안을 그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인비클에서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점인데, 자동차에서 인비클 보안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보통 한 4가지 레이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자동차가 외부 통신을 하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외부 통신이 아예 없고 그게 사일로로 존재한다고 그러면 사실 보안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얘가 외부 네트워크가 필요하니까 보안이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외부 보안을 안전하게 하는 거겠죠. 외부 보안을 안전하게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 외부 보안과 외부 통신과 내부 통신, 그러니까 인터널 통신 사이에 게이트웨이가 있고, 이 게이트웨이가 자동차 전장 전체의 보안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의 네트워크가 있을 때 기업 네트워크 앞단에 DMZ 구간이 있고, 그 DMZ에서 우리가 방화벽이라든지 IDS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서 굉장히 보안 문제 이런 것들에 대처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자동차의 앞단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의 내부 네트워크, 우리가 기업 내부 네트워크에서도 이렇게 보안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차량 내부에 굉장히 많은 형태의 내부 네트워크가 있고, 그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CU는 전자 제어 장치입니다. 뭐 적게는 뭐 7, 80개, 많게는 뭐 200개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ECU들이 어떻게 보면 조그만 컴퓨터들이거든요. 이 조그만 컴퓨터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까지 하면 보안이, 자동차에 탑재되어야 되는 보안들이 어느 정도는 완성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동차 하나만 이렇게 안전하게 해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연결되어야 되는 게, 자동차가 인프라, 도로 같은 인프라, 아니면 전력망 같은 인프라, 뭐 이런 데들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인프라들하고 연결할 때의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CITS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라고 부릅니다. 코오퍼레이티브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네, CITS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도로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도로 뒤에는 도로 옆에는 RSU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특별한 장치들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이 장치들은 그 뒤쪽에 있는 인프라 서버들하고, 백엔드에 있는 서버들하고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자동차하고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하고 도로 요 사이에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법은 어떤 거냐면 교통 안전에 관련된 메시지, 이런 메시지에 전자 서명을 하고, 그리고 이 전자 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인증서 요걸 붙여가지고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보안인데 암호화를 왜 안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주로로 필요한 메시지는 안전 메시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비보호 구간에서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가 비보호 구간에 서로 마주쳤을 때 A가 먼저 갈 건지 B가 먼저 갈 건지, 이런 거는 암호화할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기밀은 아니니까. 그런데 대신에 자동차 어떤 도로에 있는 시설물이 도로의 상태를 특정 자동차에게 안내를 해줄 때, 그러면 이 도로라고 자기를 도로라고 밝힌 시스템이 나는 믿을 수 있는 도로이구나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증을 중심으로 한 이런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보안 체계로는 16909.2라는 IEEE의 표준 규격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동차에 특화되어 있는 인증서 규격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서를 사용해서 전자선명을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인증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가 자동차끼리 통신을 하고 자동차가 인프라까지 통신하고 이런 것들이 백엔드 단에 있는 그 서버들까지 정보가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온라인의 서버로부터 인증 서버가 있죠. 인증 서버로부터 자동차가 자기가 이제 통신할 때 사용하는 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가 굉장히 많은 인증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서를 관리하는 체계를 할 때는 암호화된 통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그 시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저런 교통 정보를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고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제 녹색 선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 있는 거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안전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존의 IT 보안에서 활용하고 있던 기술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아마존 알렉사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우리가 인증서 기반으로 안전한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우리가 5G 시대에 들어가면 5G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컨셉이잖아요. 네트워크를 가상화해서 그 위쪽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5G 네트워크의 이제 특징인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자동차 같은 이렇게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위해서 네트워크 자체를 가상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상화에서는 그 가상화된 네트워크 안에서 또 특별한 보안 체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아래쪽에서는 통신사가 제공해주는 물리적인 그 보안의 구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아래쪽 구조와 그 위쪽 구조 이 두 개가 서로 맞물리는 보안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굉장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자동차 환경에서 이제 보안을 신경 써야 되는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보안 사고가 하나도 침해 사고가 생기지 않고 자동차가 전부 다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에 한번 제조가 들어가면 그러면은 그 자동차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제품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보안의 홀을 항상 우리가 메꿔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보안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빨리 감지하고 그걸 해결하고 대응하는 이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 중에 하나가 아마 가트너에서 내놓은 어댑티브 시큐리티 아키텍처라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나온 지가 이제 몇 년 된 아이디어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앞으로도 이렇게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보시면 아래쪽에 빅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난리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컨텍스트 어웨어한 인텔리전스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델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국에 자동차가 몇천만 대가 이렇게 운행이 된다 그러면 그 자동차가 운행되는 그 상황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가공하고 인포메이션을 만들고 인포메이션으로부터 새로운 우리 난리지를 축적해 나가고 이러면은 우리가 기존에는 단지 자동차 한 대만 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보안 문제들을 우리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 그러니까 자동차가 연결되는 게 자동차가 이제 인프라하고 연결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하고 연결되고 이게 온라인 서비스, 거대한 서비스 플랫폼의 일부로서 동작하는 이런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보안이 필요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결국은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는 결국은 빅데이터가 이제 포함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조사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것도 제공되겠죠. 그리고 이게 자동차를만 연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IoT 디바이스들도 다양하게 연결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나아갈 텐데요. 이거를 이제 다른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바라보거나 아니면 IoT 디바이스가 바라볼 때는 이게 클라우드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그 뒷단에는 빅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인프라 백엔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앱스토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에 앱스토어까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가 이미 이런 앱스토어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실제로 만든 회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면은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들 이런 것들을 앱스토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실제로 뭐 유료로 구매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장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라는 게 모두 고정되어 있죠.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동차의 새로운 기능을 원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자동차를 새로 사야만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자동차를 팔고 새로운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근데 자동차의 상당 부분의 대부분의 기능들 굉장히 밸류 에디드한 기능들이 요즘은 소프트웨어 형태로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원할 때 과연 자동차를 새로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더라도 그러면 그 기능을 사서 우리가 자율주행 2단계가 되는 자동차를 샀는데 그게 3단계가 될 수 있고 이런 자동차로 변모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안은 결국은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보안이 제공되어야 될 테고 그리고 특히나 저런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과 연결되는 주체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엔드 엔티티에 해당되는 디바이스들 이런 기기들을 위해서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권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같이 제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통일성 있는 보안 정책들 이런 것들도 아마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자동차 제조사가 저런 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동차 회사가 가지고 있는 또 내부의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프라랑 그다음에 밖으로 공개되어야 되고 바깥에 협업을 해야 되는 이런 인프라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인프라를 같이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실은 온전하게 이렇게 커넥티드 카 내지는 스마트 카를 위한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안은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쭉 적용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가트너에서 또 다른 이제 컨셉을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이모달 IT라는 컨셉입니다. 이게 IT가 점점 이제 복잡해지고 있고, 그리고 IT가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는 굉장히 신뢰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가 있을 테고, 하나는 조금 더 실험적이면서도 애자일하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을 텐데, 그렇게 보면은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위쪽에 이렇게 위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개방적이고 그리고 이걸 좀 더 실험적이고 그 애자일하게 가져가야 될 테고, 아래쪽에 있는 시스템은 자동차를 제조한다든지 그 내부에서 업무 시스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기는 좀 더 이렇게 신뢰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앞으로 안 가네요.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게 이제 자동차의 산업이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아래쪽은 기존의 자동차를 이제 열심히 만드는 비즈니스고, 오른쪽은 뭔가 ICT 기술이 융합이 돼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그런 영역인데, 아래쪽은 바이모달 IT에서 주로 1번에 해당되는 조금 더 신뢰도 중심으로 가는 쪽이고, 위쪽은 새로운 산업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좀 더 개방적으로 가야 되는 좀 더 애자일한 이런 모델이 어울리는 이런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자동차의 데이터 부분입니다. 이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이런 플랫폼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자동차 내부에서 데이터가 특정한 지점에서 모이고 그 데이터가 온라인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일부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체계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앞으로 미래에 큰 가치가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시각은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도 이런 데이터 중심의 데이터 경제, 데이터 이코노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데이터 자체에 많이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열심히 아카이브하는 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보안 조치를 적용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런 것까지는 했는데, 근데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기만 하면은 이게 밸류가 자동으로 생기진 않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뭔가 흘러다니고 가공이 되어야만 이게 새로운 밸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보안 조치해서 쌓아놓고만 있지 말고 그걸 좀 더 안전함은 유지하되 그거에 대해서 공유는 좀 더 넓히는 이런 체계로 보안을 좀 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위쪽에 커피 그림을 보시면 그 커피 원두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굉장히 밸류들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는 어떠냐면, 데이터는 처음에 생성된 이후로 점점점 어떻게 보면 밸류가 사라지는 구조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사라지는 사업적인 기회, 비즈니스적인 기회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자동차 쪽을 보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텔레매틱스 서비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링크, 기아 자동차는 우보,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모바일 폰이랑 이게 연결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은 뭐 제조사가 생산하는 여러 자동차 모델 중에서 일부에만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다. 이런 한계점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자동차 산업에서 데이터가 생성되는 지점은 자동차 제조사에 그치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자동차 비즈니스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기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다 모이고 서로 유통되고 서로 결합이 되어야만 새로운 비즈니스,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이런 장표에서 두 번째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자동차와 ICT가 결합돼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이런 데이터가 흘러다니는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는 보안을 당연히 이제 고려를 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의 여러 스테이크 홀더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되는 여러 디바이스들, 이렇게 사람들, 이런 여러 개체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어떻게 보면 이런 플랫폼이 국가적인 레벨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별도 질문 없으시면 자동차 보안에 대해서 그 통신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라던가, 그다음에 통신상의 그런 데이터 전송 시의 상호 인증 부분,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강연해주신 저희 네, 심상규 CTO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